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개인회생 변호사로서 수많은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개인회생 신청 사건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지득해왔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건 스페셜리스트로서 저는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최대 면책을 얻는 부분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최대의 면책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면책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한 변제 계획의 수립과 이행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현 가능한 변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대 면책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무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을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채무라고 할지라도 빠짐없이 기재하여 향후 면책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개인회생 재단 관리의 투명성 유지가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에 따르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과 소득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합니다. 이 재산과 소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법원에 성실히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면책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정 의무의 성실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이 요구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합니다. 같은 법 제62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 변제계획 변경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원은 일정 조건 하에 면책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상황 발생 시 즉시 법원과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면제재산 파악 및 보호가 필요합니다. 일부 재산은 개인회생 재단에서 면제가 됩니다. 이러한 면제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제재산은 강제집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일곱 번째, 면책 제외되는 채무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채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주 개인회생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최대 면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개인회생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